이 영상에 쓰인 천황이라는 단어는 단지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근대와 3편까지 쓰였던 막부의 깃발은 생각보다 널리 쓰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화부터는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 막부 컨트리볼로 등장 예정입니다. 일본 근대와 3편까지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서양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며 막부는 무능력함이 드러나 위신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이어오던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부가 서양과 맺은 조약들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천황은 불평등 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있었죠.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번들도 막부의 무능력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막부 대신 왕의 명을 받들어 오랑캐를 배척하자는 조낭양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62년 4월 막부가 약해진 틈을 타 사스마번의 시마즈 히사미스가 군대를 이끌고 교토에 입성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가문에게 패해 일본 열도 서쪽 끝인 사스마번으로 쫓겨난 이래 260년 만에 다시 중앙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사스마번의 시마즈는 수도인 교토에 입성하여 천황을 만났습니다. 사스마번은 먼저 천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천황의 칙서를 받아 막부에게 들이밀면 막부까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막부가 날고 긴다지만 막부도 또한 천황의 신하였고 천황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었기 때문이죠. 사스마번은 천황에게서 막부를 개혁시키라는 칙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스마번이 움직이면서 천황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스마번은 천황의 칙서를 들고 막부가 있는 에도, 지금의 도쿄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막부가 강성할 때였으면 사스마번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막부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져 막부가 모든 병력을 동원해 사스마번을 토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막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고 천황의 칙서까지 가진 사스마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부가 다이묘들을 2년에 한 번씩 에도로 불러 볼모로 삼던 제도는 이제 3년에 한 번씩만, 그것도 거의 막부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자신의 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학문만 연구하던 연구소는 이제 서양 모든 나라의 학문을 연구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기존의 구식 군대는 서양의 군대를 모방해 막부 육군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치안이 불안해지자 천황은 막부에 지시하여 교토 수호직을 만들게 하였고 교토 수호직의 임무는 아이즈번이 맡게 되었습니다. 천황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쇼군에게 교토로 행차하라는 명도 내렸습니다. 양의를 명령하기 위해서였죠. 사스마번은 천황의 칙명을 앞세워 막부의 개혁을 주도하며 웅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정치 권력은 둘로 나뉘어 천황은 조정을 이끌고 쇼군은 막부를 이끌었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막부에 있었습니다. 천황을 따르자는 조낭파에는 조슈번과 도사번 등이 있었고 막부를 따르는 세력으로는 아이즈번과 후에 만들어질 신센구미 등이 있었죠. 사스마번은 천황과 막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무합체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천황의 칙서로 막부를 움직이게 하여 그 사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던 것입니다. 정권 장악이라는 목적을 이룬 사스마번은 에도에서 다시 사스마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나마무기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스마번의 행렬을 영국인 무리가 막아선 것이지요. 원래 다이묘가 행차할 때는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외국인인 그들은 그런 관습을 몰랐을 뿐더러 다른 일본인들이 시마즈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비웃으며 일본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사스마번의 사무라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영국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사스마번에게 범인 처벌과 사죄, 배상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사스마는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영국은 일본에 함대를 파견합니다. 1863년 8월 사스마번과 영국 사이에 사스에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영국은 사스마에 증기선 3척을 납포했고 사스마는 이것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증기선 7척이 사스마번에 엄청나게 포격을 쏟아부어댔고 민가를 포함한 많은 시설들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스마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스마번보다 오히려 영국 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이틀간 치열한 포격전을 벌였으나 결과는 놀랍게도 무승부였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사스마는 더 이상 서양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와 부국강병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또한 일본이 생각보다 강하며 이들을 구슬려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이롭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영국과 사스마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스마번은 영국 기술자들을 초대하고 유학생들을 보내는 등 서양 문물 전수받기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천황은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뒤집기 위해 막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처음 서양 세력이 등장했을 때부터 한결같이 서양을 몰아내고 쇄국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천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니 천황은 어서 막부가 책임지고 조약을 무효로 돌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막부는 결국 1863년 6월 25일을 양이, 즉 오랑캐를 쫓아내는 결행일로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서양과 전쟁이 두려웠고 다이묘들을 설득해 날짜가 되더라도 싸우는 신용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날짜가 되었어도 막부와 다이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의를 결행하지 않았지만 조슈번은 서양 열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슈번은 조슈 앞바다인 시모노세키 해협을 봉쇄해버립니다. 또한 조슈에서 무역을 하던 미국 상선과 프랑스 상선을 폭격했죠. 당연히 서양 열강들은 이와 같은 조슈의 폭거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발발한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 연합군은 조슈번을 침공하였습니다. 시모노세키 전쟁은 뒤에 나오는 금문의 병과 같은 시간의 일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슈번의 양의 결행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조슈번의 이러한 독단 행동으로 서양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자 막부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정작 양의를 명령한 천황도 당황하고 말았죠. 양의를 명령한 조정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고 막부 또한 더 이상 양의를 외치며 폭주하는 조슈번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863년 8월 18일 천황은 사스마번과 막부 측에 아이즈번에 명하여 교토에서 조슈번의 존왕 양이파를 몰아내도록 했습니다.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존왕 양이파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천황과 막부의 협력을 주장하는 공무합체파들이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8월 18일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정변으로 조슈번은 교토에서 완전히 정치적 실권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라이벌 사스마번이 눈엣 가시를 치우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조정은 조슈를 중심으로 한 존왕 양이파 세력이 쫓겨나고 사스마번과 막부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슈번은 앙심을 품게 되었죠. 1864년 8월 조슈번은 정권을 되찾기 위해 난을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교토로 밀고 들어온 것이죠. 조슈번은 자신들은 단지 천황의 뜻대로 양의를 했을 뿐인데 중앙에서 쫓겨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황을 모시고 존왕 양의를 이뤄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죠. 하지만 정작 천황은 조슈번에게 군대를 물리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슈번은 사실 천황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토로 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천황을 위해서라는 것은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해 핑계를 댄 것에 불과했죠. 조슈번으로부터 황궁을 보호하기 위해 막부, 사스마번, 아이즈번과 여러 번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조슈번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슈번도 나름대로 전력을 총동원해 교토로 진격한 것이었지만 막부 연합군에게 이기기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조슈번은 패배하여 퇴각했으나 전투 중 벌어진 화재로 인해 온 교토가 불길에 휩싸이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슈번은 조정과 막부의 적이 되었습니다. 막부는 사스마번 등 여러 번들과 연합하여 조슈 정벌을 준비하기로 합니다.